3월 1일입니다. 주간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2월은 체온이 없는 정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1일 3일적 상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의미 있는 날인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 발생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선 이런 거는 좀 보긴 보는데 그냥 뉴스가 보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이 방송을 같이 들어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은 주간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보면 이렇게 주간 정시 일정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 일단 시황을 하게 되면 너무 길게 하게 될 것 같고 주간 일정을 통해서 다음 주 아마 또 내일부터 이제 장이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코스피도 2000선을 내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자꾸 예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쇼크 아닌 쇼크, 패닉 장세가 이어지는데 자본이 또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의 타이틀은 다시 파월 의장에게 손을 내민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미국 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일단은 낙폭 과대라는 거를 이번 주에 어떤 키포인트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항상 우리는 낙폭 과대란 말을 쓰는데요. 미국 증시도 사실 다우가 한 1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장이었죠. 예. 거의 월간 하락폭만 놓고 보면 글쎄요. 2018년 12월달 이건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고 거의 체감 지수는 이게 일주일 만에 내렸기 때문에 주간 하락폭만 놓고 보면 12%가 넘죠. 그럼 주간 하락폭은 대략 2008년 어디 갔어요? 네,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죠. 예.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기억나는데 이때의 버금가는 주간 약세가 나왔습니다. 얼추 11년 만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대략 8% 그 전주부터 빠졌으니까 월간으로 치면 두 자리 이상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한 9%, 월간으로 치면 1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곳은 그래도 이번 주 큰 그림에서는 계속 주간 많이 빠졌다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보통 미국이 8번 금리 발표를 결정을 하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그래도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약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10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50bp를 인하할 수 있다 이야기도 95%까지 왔고요. 그래서 미국이 1월 달에 한 번 했고 3월, 4월, 2월날 할 건데 지금 모두 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까지 이뤄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노출이 된 거죠. 미국도 사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그래서 과연 주 중반에 발표될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베이지북에서 베이지북은 이제 미 연준이 열리기 2주 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월달 FOMC 회의는 3월 17일과 3월 18일 개최가 됩니다. 그 2주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치를 본다 그럴까요? 아니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번 주의 긍정요인이고 자, 미증시가 계속 11년 랠리를 보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2019년도 미국의 포워드 EPS는 보통 19배 육박하는 18.9배 이야기 나누는데 미국이 이제 S&P 500캡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포워드 EPR 그러니까 전망 주당 순이익이 밸류가
5년 평균이 보통 16.7배였으니까 지금 미국이 장이 1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요? 10% 빠졌죠. 그럼 18.9에서 10%를 딱 역계산해 보면 대략 17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이제는 비싸다는 소리를 못한 상황이 됐다. 예,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글쎄요, 이게 진짜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주식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달러화가 미국이 급락을 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거의 금요일날 한 시장에서는 1200을 깼습니다. 1200은 초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댈 수 있는 요인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대략 뭐 3조 이상을 2월달에 팔았는데 조금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개의 명분은 환율 기준으로는 생겼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좀 긍정으로 잡아본 거고요. 또 트럼프도 이제 급격하게 빨리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또 법인세 더 내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금요일 증시입니다만 애플의 주가는 상당히, 애플도 이제 미국에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나스닥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나스닥이면서 다우 종목인데요. 애플은 또 공격적으로 지금 같은 형국에 주주 안정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재료도 일단 긍정 요인입니다. 자, 부정 요인은 보죠. 그래서 2월달 미국 증시가 10에서 11%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것도 호재면서도 또 하나의 악재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공포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악재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11% 이상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요것도 단순히 낙폭 과대라는 호재성 재료보다는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 부심이 안 좋다는 악재성 재료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은 계속 확장세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오늘 뭐 자고 나면 500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자제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안 좋은 이야기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고 있지 않으니 뭐 실제적으로 이건 진행형이다 표현하는 게 맞겠죠. 확장세다. 자, 이제 호재성 하나씩 보죠. 날짜별로. 우리가 좀 쉬었던 어제 토요일날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약간 흑인이 좀 많은데요. 이제 계속 그 미국의 민주당의 샌더슨 후보가 초반 랠리는 좀 치고 가고 있었습니다. 치고 있었는데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부통령 조 바이든이 다시 치고 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정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샌더스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반시장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세를 해야 된다. 정세를 해야 되고 기술주 규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이게 트럼프의 정책과는 아예 반대되는 거죠. 샌더스 후보의 어떤 약진은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현재로부터는 여전히 트럼프가 공화당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차피 공화당하고 민주당 싸움이잖아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바이든이 이길 거라는 누구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크게 졌다. 쉽게 말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이겼다. 이게 이제 좀 호재를 작용했고, 미국으로 가장 중요한 3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뭐 4일 정도가 되겠군요.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는데 왜 슈퍼 화요일이냐 그러냐면 쭉 갔다 올까요? 이 14개 이상의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지난주 보면 뭐 YOY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헷갈려. 참 OY조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제가 어리 나갔군요. 어쨌든 그랬는데 일단 슈퍼 화요일에서 만약에 이제 샌더스 후보의 약진 가능성이 완화되는 점, 지금 현재 정식 기준으로는 이 어른이 치고 가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법인세 올리고 반 트럼프 정책이니까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국의 2월달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는 봤는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건 29일날 발표가 됐고요.
중국 국가통계에서 발표한 2월 제조업 지수는 35.7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제조업 지수는 PMI라는 거는 전부 다 50선 기준입니다. 근데 무려 35.7이 나와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 또 말은 많을 겁니다. 중국 통계치를 믿을 수 있냐. 예상이 50도 안 될 거라 봤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뭐 중국도 이제 서비스업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29.6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의 반토막. 근데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은 그래프로 보면 뭐 이게 무슨 뭡니까 이 그래프가. 예, 여기가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때입니다. 네,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 그러니까 2월, 쉽게 말해서 2월 중국의 경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이 수치는 이제 코로나19가 활발을 하게 보이고 나서 첫 지표죠. 근데 아까도 표로 봤습니다만 리만 사태 때 제조업 지수 35.7, 이게 44.6이었고 다음 달에 한 38.8로 조금 버었는데 요거보다 낮고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한 200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마 월요일날 중국 제조업 지표의 이 쇼크를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 예상이 좀 높았던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계속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부양책 강화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인데 지난 2월 27일인데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플립이 9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판매 대수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삼성에서. 그리고 우리 300만원을 호가하는 톰 브라운 에디션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판매는 뭐 3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폴더블 잘 팔렸으니까 뭐 월요일날 그러면 KH 바텍은 봐야 되냐? 예, 보셔야죠. 보셔야 돼요. 네. 꼭 저 재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봐야 되고 삼성전자 보셔야 되고 봐야 됩니다. 폴더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중국의 화웨이가 이제 2세대 중 화웨이도 이제 2세대 메이트 XS라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죠. 원래 화웨이가 지난주 초에 취소된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20에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MWC 2020은 취소가 됐죠. 원래 그래서 MWC도 삼성은 이제 그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해가지고 자기들 다 팔라 그랬는데 안 됐고 예약처는 뭐 많다고 합니다. 근데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중국 이야기라 감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40만 명이 대충 어느 정도 지방 중소도시 2개 정도 합치면은 인구 40만 명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알겠는데 뭐 직접 감은 안 잡힙니다. 근데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2,500유로에 판다고 합니다. 300만원, 330만원. 그러면 우리 갤럭시 어디 갔어요? 이 Z 플립 말고 갤럭시 1세대 폴더가 300만원이니까 이 간땡이 부치 얘들이 그러니까 메이트 XS는 2세대 폴더 폰인데요. 더 비싸게 냈습니다. 간땡이를 부은 거죠. 뭐 스펙은 조금 올렸다고는 하는데 그럼 삼성의 1세대 폴더블이 작년에 나온 게 300만원대니까 그보다도 비쌉니다. 좀 충분히 삼성이 지금 폴더블 쪽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거리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3월 1일 오늘부로 정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IPO, 쉽게 말해서 신규 상장을 대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만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저어졌다. 상장했는데 뭐 위반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공시 위반 이런 거 했다 그럴 때는 법을 강화한다. 근데 IPO 간소화는 결정적으로 중국 증시 기준으로는 뭐 호재라면 호재죠. 들어오는 이제 진입의 문을 그러니까 신규 상장될 수 있는 진입의 문턱을 가볍게 열어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중국 증시도 많이 박살이 났는데 사실 좀 웃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증시가 좀 빠졌어요. 이게 좀 오바됐던 거지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또 구리장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이 너무 치고 가면 한국 장의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참 이율 배반적인 요인인데 심전지수도 그렇고
한국, 일본, 대만 다 축구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만 베팅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쉬어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난주가 이상한 중국장이었어요. 전 그렇게 봐요. 물론 다시 이제 이런 건 안 나갈 겁니다. 제조업 지수가 박살이 났으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충분히 안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도 같이 이어지는데 미국이 사실 금요일날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은 났는데 다우가 대략 700포인트 빠졌다가 4% 빠졌다가요. 마이너스 4% 1.3%에 바짝 붙여놨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S&P 500도 대략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다가 0.8% 양봉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오히려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월요일장은 갭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은 월요일장은 갭 상승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야간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 거래량 때문에 야간 선물만 놓고 월요일장이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장이 열리기 전에 또 나스닥 선물이 재개가 되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시가를 보통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참조 자료는 사용을 합니다. 미국이 1%가 빠져도 우리가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는 경우는 보통 시초가에 강하게 붙는 경우도 있고, NDF라는 것은 여기에 선물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이 1200원을 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환율은 금요일날 종가 외환시장 환율인데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뭐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현대차 불리하고 삼성전자 수출주에 불리하고 그런 거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 하는 이야기고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항공주가 유리하고 뭐 이런 것도 시장이 정상적일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주, 우량주를 찾는 거는 시간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고 지금은 시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월요일날 톡 12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을 이빠이 많이 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강도가 최소한 매수까지는 안 바라겠으나 매수에 좀 땡큐고, 매수에 좀 당연히 전기전자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3조 팔았는 거에 2조는 전기전자 업종이니까 안 그러고 이제 매수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여분주를 보는 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고, 월요일 장의 출발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유럽 제조업 지수 전부 다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제가 예상치는 적지 않았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의치 마십시오. 어차피 2월 지표, 3월 지표 안 좋은 거는 아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초록뱀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기업들 뭐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니까 조심하시오 그러는데 하나 보는 법을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어차피 혹시 여러분들 여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두올산업이라는 주식이 있죠. 그때 전환사채 상장이 4회차가 688만 주가 870여 원짜리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은 또 똑같은 5회차 574만 주가 870여 원짜리가 상장이 돼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다 공시에 나와요. 자, 두올산업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 800원짜리. 800원짜리가 들어와요. 그럼 일단 800원짜리니까 차익 욕구가 되게 높겠죠. 그거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근데 보통 보면 공시에 보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얘가 5회차잖아요. 5회차인데 여기 가격이 나와요. 574만 주라고 나오고, 언제 발행했더니 보니까 2018년 9월달에 발행했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가 좀 얄궂은 주식들 있잖아요. 회차가 많다고 하면, 그리고 보면 원래 100억짜리인데 사채가 20억이 남았으니까 80억 발행한 거예요. 뭐 여전히 뭐지?
871원짜리 230만 주고 남았어요. 5회차짜리만 해도. 잡주들은 이런 게 많아요. 9회차도 있어요? 무지하게 찍어낸 거. 얘는 또 300억 찍었어요. 2월달에. 나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회차가 요거예요. 2월 14일 공시인데 내일 그러니까 2일날 상장되는 요 460만 주하고 230만 주를 합치면 600몇만 주가 되는데 요게 이제 871원짜리. 근데 항상 볼 때 전환사채는 회차 보고요. 원래 얼마짜리인지 보고 잔여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작은 주식들은 이런 거 나오면 주가 무조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얘들은 차트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 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짜리입니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어디서 본다고? 예, 다트에서 다 나와요.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게 화요일이 이제 과연 미국이 민주당 경선 슈퍼 화요일이 들어가는데 뭐만 보라고요? 예, 샌더스가 너무 독주하면 안 돼요. 그 샌더스 독주는 뭐? 정치 부정. 외우세요. 그 다음에 혼조, 민주당 혼조는 긍정이에요. 왜 그렇죠? 샌더스 후보는 반시장 정책을 선호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딱 정리해 둘게요. 근데 14개 주에서 미국에 50개 정도 주가 되죠. 그래서 이걸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이나 우리 정치 입장에서는 개판 치는 게 좋아요. 샌더슨이 뭐 좀 어리버리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바이든이 치고 오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슈퍼 화요일이. 그러면 그 다음날 4일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죠. 예비선거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랑 미국은 선거 방식이 다른 건 아시죠? 미국은 대통령제입니다만은 이제 양당에서 주요, 뭐 우리도 또 비슷해요. 경선하지 않습니까? 당마다. 그 대선할 때 보면. 그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로존 물가, 호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만약에 3월달 일정에는 웬만하면 연준도 있고요. 예, 여긴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번 주다 보니까 안 적는데, 3월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ECB 금리 결정도 있고요. 뭐, 전부 다 얘들은 뭐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그 다음 BOE도 있고요. 중국에 0.5 정도 되나? 여기는 제로금리고요. 여기는 1.5에서 1.75고요. 한국은 뭐 잠깐만 모르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습니다. 3월에 모든 키워드는 아마 부양으로 갈 것 같고 거의 얘들이 금리를 계속 내리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이게 이제 금요일자 기사인데 이게 이제 아까 미국이 쭉 빠지다가 이 파월 의장이 구두 개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구두 개입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말을 열었다고요. 그래서 낙폭을 크게 줄였는데 그래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을 동원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을 예고했다. 이걸 이제 베이지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액션을 보면 되고 미국이 지금 작년 10월에 금리 작년에 3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5에서 1.25, 한국은 1.25인데 아마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3번 내렸어요. 1번, 2번, 3번. 우린 약간 뭐 미국 따라가다가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미국 내리면 아마 우리는 4월 달에 내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는 걸로 알아요. 사실 우리도 먼저 내렸어야 됐어요. 뭐 내려도 뭐 약발은 안 먹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봐주시고 그래서 호주 통화 정책도 혹시나 호주가 조금 보면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랑 같이 아시아권이죠. 호주가 아시아에 들어가는데 호주가 또 금리를 내려주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나간 거니까 무시하자. 예, 작년도 이야기니까.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고 신규주들 뭐 요건 차차 여러분들 좀 개별주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항공기 부품 설계 회사가 NH투자증권사 주관사로 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5G 회사라고 하는 이너 와이어리스의 전환사채 2회차가 73만 주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노와이어리스는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17,000원짜리니까 좀 부담이 돼요. 예, 17,686원. 73만 주. 73만 주면 이노와이어리스가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거래량이 요 정도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거래가 평균 거래량이 대략 20만 주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20만 주인데 73만 주가 나와. 물론 한 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봐야 돼요. 73만 주인데 다른 물량이 있나? 해차가 2회차니까 아까 두월산업처럼 많이 찍진 않았죠. 73만 주인데 요거 하나 보고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고요. 예, 17,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야? 37,000원이니까 충분히 따블이죠. 예, 차익 욕구 강하구나. 그럼 내가 좀 조심을 해야겠네. 3월 3일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근데 여기 보면 미신고 미전환 사채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게 마지막이란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추가적인 물량은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찾고 있어.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 16년도 9월달에 발행한 요 2회차 요거예요. 요거. 두월은 뭐 개판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17,000원이면은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니까 부담은 되겠구나. 그죠? 일단 그 물량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둔 거예요. 뭐 페이퍼 코리아 조만한 회사 1,500만 주 상장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4일날 ADP 민간 고용은 별 중요하지 않고요. ISM 서비스 지수 안 좋게 나와도 제가 강조드립니다. 2월달, 3월달 미국,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와도 무시하시고요.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에서 과연 3월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3월 17일날, 18일날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지 여기서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불안하다고 발표하면 할수록 되게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도는 100%예요. 100%라고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률이 100%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고요. 중국의 2월 차이신 종합 서비스 지수 발표될 건데 개판 칠 겁니다. 무시하시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2월달, 3월달 중국 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JNTC라는 회사가 신한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사로 11,000원짜리가 들어옵니다. 뭐 제가 개별주에 대한 어떤 신규주 소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뺄게요. 쭉 흐름을 보는 거니까. 소리바다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940만 주 이런 것들은 예사짜리가 아니에요. KPM테크. CIS도 보면 조금 문제가 많아요. CIS가 보면 2회차인데 270만 주예요. 2,580원. 근데 아직 116만 주가 있어요. 왜? CIS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 장비죠. 그럼 얘는 조금 신경이 써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합쳐가지고 얼마야? 한 500만 주, 380만 주가 되잖아요. 그게 다 2,500원짜리야. 지금 주가 얼마인데 3,000원이 훨씬 넘어 2,500원짜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 저항 요인은 돼요. 맞죠? 저항 요인은 돼요. CIS 2회차. 그럼 잔여 물량은 있습니까? 봤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잔여 물량 여기 지금 100억인데 아직 30억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3월 4일날 상장되는 게 2,580원짜리 270만 주인데 여전히 110만 주가 전환이 가능해.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 잠재 물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기억은 하지 2,500원짜리구나. 올라 있어도 문제고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예 밑에 있으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이 보통 전환사채들이 한 2, 3년, 1년, 1, 2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전에 발행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CIS도 조금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목요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미국 공장 수준 제가 그냥 적어둔 거고요. 오펙K가 있는데 오펙은 거의 감산 쪽으로만 보면 좋을 거예요. 유가도 지금 박살이 났어요. 경기 안 좋다니까. 그리고 나무가라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무상증자 물량이 343만 주가 그대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 뭐랄까 뭐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만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것은 충분히 부담 요인입니다. 그럼 나무가는 굳이 그냥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보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굳이 왜 내가 주식이 지금 340만 주인데 340만 주 똑같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사겠어요? 장이 반등할 때도 기왕이면은 이런 악성 물량이 없는 종목을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말씀드려요.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 발표될 건데 지금 분위기는 무조건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낫겠죠. 그죠? 지금 지표가 안 좋고 이렇게 뭐 분위기 3월 내내 미국든 중국 어디든 지표가 안 좋게 몰고 가야 금리 내리는 쪽으로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20이 6일날부터 판매가 되는데 지금 예약 판매가 아타키가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뭐 휴대폰 알아본다고 길 가다가 가게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번 S20은 초반 러시는 거의 뭐 조금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라는 LED 칩 회사가 KB증권 주관으로 7,500원짜리 상장됩니다. 뭐 LED 칩이라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쭉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될 것 같고 뭐 정식 기준으로는 섣불리 어디가 저점이다 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10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물론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물론 지난주도 제가 좀 좋게 봤다가 좀 사실 안타까운 조금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얻어 맞았는데 현 구간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그냥 쫙 빠졌잖아요. 그죠? 분명히 당장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때 철저하게 웬만하면은 저는 IT를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IT를 보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이미 지금 공포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뭐 코로나 수혜주 이런 거 하지 마요. 코로나 수혜주 찾아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시즌이나 진단 이런 거 지난주에 잘해가지고 더 드셨으면은 잘하셨어. 오케이. 학원 안 간다고 하니까 학교 못 간다고 하니까 계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메가MD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 잘 내셨으면 오케이 잘하셨어. 앞으로 그런 거 계속 하세요. 예? 근데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장이 언제 올릴지는 저도 몰라. 근데 다만 분명히 이거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보여준 이 힘을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보세요. 여기서 몇 개 첫 번째 가장 큰 양봉이에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이 가장 큰 양봉이 한 10개 중에서 그게 금요일날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에서. 충분히 우리 장도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양이란 이름으로 3월 초중순을 좀 끌고 갑시다. 물론 이제 현 상황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은 깔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부양으로 가져갈 것이고 설령 3월에 이날 하지 않고 동결한이 있더라도 시장은 최소한 3월 초순 정도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질 겁니다. 오케이? 힘냅시다.